육은 무거운 바위를 위에서 떨어뜨리는 마법으로 공격을 이어갔어. 실크는 화살을 쐈고 한 고블린을 정확히 맞췄고 마리나는 앞으로 돌진해 또 다른 고블린을 때렸어. 육은 이번엔 느려지게 하는 마법을 걸어 고블린 움직임을 방해했고 마리나가 정밀한 일격으로 또 하나를 끝냈지. 실크는 마지막 고블린을 화살 세례로 공격해 부상을 입혔고 마리나는 높이 뛰어올라 고블린 머리를 두 동강내는 결정타를 날렸어. 싸움이 끝나고 육은 땅에서 황금돌을 주워들고 실크에게 괜찮냐고 물었어. 실크는 이제 괜찮다고 했지만 고블린을 보면 항상 화가 난다고 솔직하게 말했어. 육은 고블린이 엘프들의 천적이라는 걸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실크는 근데 그가 검은 엘프라고는 안 했다고 지적했지. 육은 자신은 모든 엘프가 똑같고 서로 배신한다는 소문은 말도 안 된다고 답했어. 실크는 웃으며 고맙다며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마리나가 다가와 고블린들 사이에서 찾은 뭔가를 육에게 건넸어. 육은 그걸 살펴보고 숨겨진 능력을 드러내는 귀중한 유물이라고 말했지. 마리나는 그게 돈이 많이 될지 기대하며 물었어. 육은 상태가 별로라 팔아도 큰 돈은 안 될 거라고 설명했어. 대신 고쳐서 능력 강화에 쓰자고 제안했지. 그 유물은 사용자 능력을 조금 올려주고 추가 능력을 각성시킬 수도 있다고 했어. 실크는 마리나가 능력이 하나뿐이라 추가 능력을 얻으면 좋겠다며 그쪽에 주자고 했고 린도 동의했어. 마리나는 진짜로 새 능력을 가질 수 있냐며 신나서 물었어. 그녀는 성전 사람들이 자신은 검술 외엔 힘이 없다고 말했었다고 했지. 육은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새 능력을 못 얻어도 숨겨진 힘이 드러날 수 있다고 안심시켰어. 이야기하는 사이 근처에 상자가 나타났어.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잠시 쉬면서 밥 먹기로 했지. 마리나는 린의 새 가방을 축하했어. 육은 그게 상자에서 나온 훌륭한 보상이라고 말했지. 린은 이걸 가져도 되냐고 물었고 마리나는 문제없다며 서포터가 갖는 게 더 낫다고 했어. 육도 동의하며 다음에 가방을 더 찾으면 실크에게 주어 화살 넣는 용도로 쓰게 하자고 했어. 실크는 놀라며 진심이냐고 물었지. 육은 진짜라고 확인해주며 화살 넣기에 엄청 유용하지만 그런 가방 찾기 힘들다고 했어. 실크는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꼭 눈여겨볼 거라고 웃었어. 계속하기 전에 육은 자원 사용 현황을 점검하자고 제안했어. 그는 바위 보호막 마법을 썼지만 만화가 아직 꽤 남아있다고 말했어. 마리나는 괜찮고 체력도 완전 충전됐대. 실크가 화살 5개 썼다면서 남은 게 20개라 괜찮은 수라고 했어. 린은 밥 먹고 만화가 완전 회복됐다고 했고 유기는 준비됐다는 걸 보고 흐뭇해하며 계속 탐색하되 조심하라고 했어. 셋은 3층으로 이동했고 유기는 몬스터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경계하라고 경고했어. 실크가 2층엔 몬스터 없냐고 물었고 유기는 몬스터는 보통 디마스크 문을 지키는데 지난 10년간 나타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어. 4층으로 올라가면서 유기는 그림자 추적자가 문을 지킨다고 했지. 마리나가 그림자 추적자가 뭐냐고 물었어. 유기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본 적은 없대. 눈이 빛나는 인형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지. 갑자기 마리나가 멈춰서서 저런 거냐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유기가 보고 맞다고 확인했어. 진짜 그림자 추적자였어. 10년 만에 나타난 거라며 카메라로 기록하라고 했지. 걱정 말라며 그 생물이 문턱을 넘지 못해 공격 못할 거라 안심시켰어. 근데 그림자 추적자가 갑자기 문턱을 뛰어넘더니 위협적으로 노려봤어. 유기가 팀한테 준비하라고 외치며 보호막을 쳤어. 그 생물이 순식간에 마리나를 공격해 쓰러뜨렸지. 린이 달려가서 치유 마법을 썼어. 몬스터가 보호막을 부셔서 힘이 엄청난 걸 보여줬어. 보호막을 깨는 걸 보고 유기가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림자 추적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뒤에서 나타나서 마법을 걸어 유기를 기절시켰어. 몬스터가 린을 마법으로 공격했지만 린이 막아냈지. 실크가 화살을 퍼부었지만 다 빗나갔어. 린이 유기 치유 마법을 시작했는데 실크가 먼저 적에 집중하라고 재촉했어. 몬스터가 실크 뒤에서 기습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마리나가 공격 기회를 잡았지만 공격은 빗나갔어. 실크가 린에게 마리나한테 지원 마법을 걸라고 지시했어. 마리나가 버프를 받고 공격을 연속으로 시도했지만 몬스터는 전부 회피했지. 린이 얼음 마법을 썼는데 몬스터가 또 사라졌다가 나타나 마리나랑 린을 베었어. 그림자 추적자가 마법 탄환 여러 개를 소환해 팀을 겨냥했어. 갑자기 유기가 의식을 되찾아 마법 탄환을 막으며 친구들을 지켰어. 당당히 서서 몬스터를 노려보며 내 친구들을 다치게 하다니 용서 못해 라고 했어. 엘프 함정 마법을 걸어 그림자 추적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지. 그 뒤로 마법을 쏟아부어 목,
팔, 다리를 사슬로 단단히 묶었어. 마지막으로 중력 마법을 써서 몬스터를 땅에 꽁꽁 눌러버렸지. 묶인 그림자 추적자를 두고 유기가 나머지 팀원들 치료했어. 실크가 자신의 힘으로 결박을 강화했고 마리나가 달려가서 강력한 검격을 날렸어. 린이 마지막 마법을 써서 그림자 추적자를 완전히 없앴지. 마리나는 바로 유기에게 달려가 꽉 안으며 무사한 걸 안도했어. 유기는 미소 지으며 너희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라고 했어. 린이 유기를 놀리며 그렇게 어린 여자애를 안으면 안 된다고 장난쳤고 유기는 아는 쪽은 나 아니고 마리나야 라며 응수했어. 마리나는 급히 떨어지고 유기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유기는 별거 아니라고. 그림자 추적자가 어떻게 쉽게 뛰어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지. 만약 마리나가 제때 못 봤으면 정말 끔찍한 공격을 당했을 거라고도 했어. 마리나는 웃으며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 유기가 린에게 이번 만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 린은 그 생물이 마치 죽음 그 자체 같았고 만화 에너지가 혼란스럽다고 답했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 같다고도 했어. 유기도 그게 자신이 의심한 바라고 동의했어. 그 생물이 어떻게 문턱을 넘었는지 궁금해하며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있는 듯 말했지. 린은 마법 에너지 넘침 현상 때문일 거라 결론 내렸어. 실크와 마리나가 둘 다 깜짝 놀랐어. 실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물었지. 유기는 이미 하층에 들어왔으니 우선 임무를 끝내자고 했어. 마리나는 이번 일 생중계하자고 제안했지. 하지만 유기는 아직 공개 안 된 갑옷을 입고 있어서 생중계는 곤란하다고 했어. 클라이언트 허락 없이 라이브 방송은 피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자고 했지. 마리나도 동의하며 어쨌든 뭔가 이상한 걸 만났다고 인정했어. 유기는 임무 끝나고 길드에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거라고 약속했어. 그럼 조사팀이 꾸려질 거라며 아르타스도 조사 목적으로 길드가 영상 검토하는 걸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 그 말 끝에 팀에게 계속하자고 재촉했어. 린이 유기를 멈추고 먼저 상처부터 치료하자고 했어. 서두르지 말고 혼자 짐 지려 하지 말라며 우리도 잘하니까 다 같이 해나가자고. 유기가 우리 능력을 믿으라 했지. 유기는 웃으며 맞는 말이라며 미안하다고 혼자 다 하려던 자신을 반성했어. 린이 다들 물자 상태 점검하자고 제안했어. 자신은 만화가 좀 줄었지만 괜찮다고 했고 실크랑 마리나도 문제 없다고 확인했어. 유기가 린의 만화를 보충해주자 린이 고맙다고 했고 유기도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 그들은 데마스 입구에 다가갔고 유기 이곳이 예전엔 사람들로 가득했었다고 설명했어. 지금은 폐허가 되어 여기저기 오래된 가게들이 들어서 있지. 마리나는 안에 뭐가 있을지 물어봤어. 육은 그건 우리가 밝혀내야 할 임무라고 답했어.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데마스 종류가 안에 있다고 덧붙였지. 린이 끼어들어 말했어. 어떤 사람들은 이 문들이 옛날 사람들이 만든 고대 유물이라 다른 세계로 통하는 길이라고 믿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문들이 나타난다더라고. 마리나는 린의 지식에 감탄했어. 마침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육은 임무를 진행하려면 모두가 손을 문에 대라고 지시했어. 다 같이 문을 만졌지. 나중에 길드에서 육은 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알렸어. 린은 그에게 잘했다고 칭찬했어. 육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대답했지. 실크가 길드 반응이 어땠냐고 묻자. 육은 우리가 임무를 계속할 거라고 알리고 영상도 제출했다고 설명했어. 길드에서 연락 올 수도 있으니 육은 시내에서 이틀 쉬기로 했다고 했어. 마리나는 신나서 다 같이 놀러 가자고 제안했어. 실크는 시내를 더 탐험하고 싶다며 육이 완벽한 가이드가 될 거라고 믿었어. 린은 육이랑 역사적인 명소들을 가보고 싶다고 했지. 육은 길드에서 호출할 수도 있지만 내일은 시내 탐험해도 된다고 상기시켰어. 각자 가고 싶은 장소를 말하기 시작했고 육은 웃으면서 한 번에 다 갈 순 없다고 했어. 그래서 여러 곳을 계획적으로 가자고 제안했지. 육은 근처에 치킨 잘하는 가게가 있다며 전투 후엔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 팀은 그의 장난기 섞인 말에 빵 터졌지. 썬더바이크 팀은 복도에 모여 다가올 임무 준비하며 식사를 했어. 먹으면서 베리는 유기팀에 있을 때 특별한 요리소 덕분에 지금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됐다고 말했어. 사이먼은 짜증내며 쓸데없는 얘기는 접고 큰 임무에 집중하자고 했지. 그리고 마나 포션 재고가 얼마나 있냐고 물었어. 베리는 아무것도 안 샀다며 카밀라가 있으니 필요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 카밀라는 시큰둥하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며 마나 포션은 비싸다고 경고했어. 베리는 예전엔 카밀라도 많이 마셨다며 반박했지. 카밀라는 그때는 육이 있어서 그랬다며 말하려다 사이먼이 끊고 오늘은 구울 몬스터랑 싸운다고 공지했어.
베리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구울은 혼자서도 잡을 수 있다고 선언했지. 사이먼은 지미에게 임무 라이브 방송 준비하라고 지시했어. 베리 지미가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마법은 약해도 제발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라고 쏘아붙였어. 카밀라 지미가 치유 마법이라도 있으면 우리 팀 상황이 훨씬 나을 텐데 안타깝게도 없대. 지미가 방송 준비 다 끝냈다고 사이먼한테 알렸어. 그럼 사이먼이 출발 명령을 내렸지. 나중에 길드 직원이 썬더바이크 팀한테 임무 실패했다고 통보했어. 계속 지면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대. 사이먼이 깜짝 놀랐지. 직원이 왜 쉬운 임무를 안 하고 어려운 것만 하냐고 물으면서 C랭크 임무도 제안했어. 사이먼은 코웃음 치며 지금 A랭크보다 낮은 건 안 한다고 딱 잘라 거절했지. 직원은 임무를 감당 못하는 게 뻔하다고 반박했어. 분노한 사이먼은 그게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길드에서 좋은 모험가를 안 보내준 탓이라고 맞받아쳤어. 게다가 상대했던 몬스터가 일반 구울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고 주장했지. 직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실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사이먼은 점점 짜증이 났어. 팀이 밥 먹으러 갔을 때 지미는 혼자 앉아 소외감을 느꼈어. 베리가 한숨 쉬면서 길드 직원이 등급 강등 얘기한 거 꺼냈어. 사이먼은 가능성일 뿐 확정은 아니라고 무시했지. 하지만 지금 인원수 때문에 팀이 힘들다는 건 인정했어. 카밀라가 리더인 사이먼이 새로운 모험가 영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지. 베리는 유케를 데려오자고 제안하며 유케가 사이먼 어릴 적 친구고 항상 따라다녔다고 상기시켰어. 사이먼은 깊이 생각하다가 유케를 설득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어.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무색의 심연을 미끼로 쓰자는 거였어. 어릴 때부터 유케가 심연을 직접 보고 싶어 했던 걸 기억했거든. 카밀라가 왜 굳이 거기로 가야 하냐고 물었어. 사이먼은 유케가 심연을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하다고 설명했어. 거기로 움직이면 유케가 분명 관심을 가질 거라고 했지. 근데 실제로 심연을 상대할 준비는 안 됐으니 임무척하고 유케를 유인하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유케를 끌어들이려는 계획이었지. 게다가 유케세 팀은 그런 임무를 감당 못할 거란 점도 덧붙였어. 베리는 그 아이디어가 기발하다며 유케가 바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술 한 잔 더 시켰지. 한편 지미는 그들 대화를 다 엿듣고 깊은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어. 그 사이 유케와 팀은 시장을 거닐며 마을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인사받았어. 그 환대가 기분을 북돋았지. 하지만 다른 모험가들이 린한테 와서 초보자 취급하며 무시했어. 린은 상심했지만 유케가 강한 모험가가 많으니 언젠가는 우리 차례가 온다고 다독였어. 그때 만다이 씨가 나타나 손을 흔들며 새 아파트로 안내했어. 마리나는 넓은 수납 공간에 감탄했고 실크는 인테리어를 칭찬했지. 만다이는 아파트가 대로변에 있고 뒷마당도 있다고 설명했어. 유케는 아파트를 살펴보고 바로 거절했어. 1층은 우리한테 안 맞는다고 했지. 특히 임무다가 있을 땐 도둑들이 침입하기 쉽다면서 이유를 설명했어. 다른 아파트로 이동했는데 만다이는 가족용으로 지어진 곳이라고 설명했어. 1층과 위층이 분리돼 있고 위층에는 방들이 따로 있으며 옥상도 넓다고 했지. 실크는 옥상이 빨래 말리기에 좋을 거라고 했고 마리나는 공간에 만족했어. 유케도 이 아파트가 괜찮다고 동의하며 가격을 물었지. 하지만 만다이는 아직 보여줄 곳이 하나 더 있다고 했어. 그곳으로 따라갔는데 유케 표정이 어두워졌어. 린이 기분 변화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 유케는 그 아파트가 썬더바이크 본부랑 너무 가깝다고 답했지. 실크가 바로 만다이한테 다음 집 보러 안 간다고 말했어. 만다이는 약간 놀라면서 대신 뭘 할 거냐고 물었지. 마리나는 단호하게 이전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어. 유케는 다시 한번 여자애들한테 확실한지 묻고 그 마지막 집 안 가겠냐고 확인했지. 실크는 유케한테 썬더바이크 근처에 살고 싶지 않다고 유케도 그럴 거라고 말했어. 유케가 맞다고 대답했어. 마리나는 신나서 박수를 치며 그럼 그 아파트 사자고 했지. 구매가 끝나고 새 집으로 짐을 옮겼어. 유케가 각자 방으로 짐 옮기라고 시키고 방 배정은 정했냐고 물었어. 실크가 유케한테 방 정했냐고 물었지. 입구 쪽이 좋냐 안쪽이 좋냐고. 유케가 깜짝 놀랐어. 잠깐 나 너네랑 같이 산다고. 고개 저으며 그건 안 돼 라고 했어. 마리나가 고개 갸웃하며 왜 안 돼? 라고 물었지. 그녀는 또 걔가 원래 여자애들끼리 살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라고도 지적했어. 유케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어? 근데 문제 생기지 말라고 문 단단히 잠가야 해. 세 여자애가 동시에 활짝 웃으며 말했지. 알았어. 나중에 다 정리하고 나서 유케는 요리를 준비하며 새집 입주 기념으로 대형 스크린을 샀다고 알렸어. 실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 그거 비싸지 않았어. 유케가 인정했어. 응, 좀 무리했어.
근데 방송이나 미션 공지 같이 보려고 산 거야. 애들이 고마워하며 린이 잔을 들었어. 건배하자고. 실크가 웃으며 유케를 쿡 찔렀어. 네가 리더니까 축하도 네가 먼저 해봐. 유케가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어. 클로버를 위해 서로 잔 부딪히고 한 모금 마셨어. 그때 유케가 린의 표정이 변한 걸 눈치챘어. 린이 보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스크린에 썬더바이크의 공지가 나오고 있었어. 공지에는 썬더바이크가 새 미션을 맡는다고 했어. 컬러리스 어비스와의 대결이었지. 유케는 얼어붙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 애들이 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 유케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이 공지가 정말 놀랐다고 했어.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지만 이제 목표가 바뀌었다고 말했지. 이제 어비스 게이트 탐험이 목표라며 이미 거기서 방송 계획도 세웠다고 했어. 더 이야기하기 전에 유케 앞으로 소포가 도착했어. 그는 소포를 받고 곧장 길드로 향했지. 길드에서 유케는 접수 담당자에게 다가가 소포를 들었어. 탐험 의뢰서인가요? 접수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한 의뢰라고 알려줬어. 의뢰팀이 가능한 빨리 답변을 원한대. 그리고 썬더바이크에서 온 요청이라고 편지를 건넸어. 유케는 편지를 펼쳐 내용을 읽었지. 표정이 굳어졌어. 망설임 없이 접수 담당자에게 말했어. 거절한다고 전해줘. 나중에 유케와 린이 시장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시몬이 화난 얼굴로 나타나 편지를 꽉 쥐고 달려왔어. 유케가 린에게 말했지. 시몬은 일단 마음먹으면 엄청 집요한 스타일이야. 시몬은 답답한 표정으로 유케에게 다가왔어.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이게. 유케는 침착하게 시선을 맞췄어. 내가 옳은 걸 했지. 시몬이 비웃었어. 이게 내 꿈 아니었어? 컬러리스 어비스. 유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 이제서야 내 꿈이 생각났어. 내 꿈은 바뀌었어, 사이먼. 그리고 사이먼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는 희죽 웃었다. 그런데 축하해. 내 팀이 왕국 최고의 다마스를 얻을 것 같더라. 사이먼이 으르렁거렸다. 이건 너랑 상관없다는 듯 굴지 마. 우린 이 임무를 오래 준비했어. 그리고 너도 포함시켰고. 유케의 표정이 굳어졌다. 난 내 팀 같은 팀과 무색의 심연을 탐험하길 거부했어. 사이먼이 주먹을 꽉 쥐었다. 적어도 좀 더 존중하는 말투를 써야지. 유케가 비웃었다. 존중을 배워야 할 건 너야. 현역 팀장한테 이런 요구하는 건 좀 무례하잖아. 내가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거 알아? 사이먼의 분노가 폭발했다. 넌 우리 팀을 버렸어. 넌 우리한테 엄청난 문제만 일으켰고 난 내 꿈이라서 이 임무를 준비한 거야. 유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떠난 걸 일방적인 일인 것처럼 말하지 마. 그의 눈에 원망이 불타올랐다. 정보 수집, 임무 조율, 전투 외의 모든 걸 내가 다 했어. 넌 전투 외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겼고 언젠간 네가 고마워할 거라 생각하며 다 감당했지. 그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낮아졌다. 그런데 넌 다 버렸어. 그리고 나를 친구라고 부를 용기가 있어. 사이먼이 망설이다가 마음을 다잡았다. 그럼 돌아와. 우리 아직 같이 임무할 수 있어. 유케의 표정은 차갑게 유지됐다. 번호야? 난 이제 썬더바이크 소속 아니야. 난 클로버의 리더야. 사이먼의 분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변했다. 네가 안 오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우리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어. 유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말 한마디 없이 그는 린과 함께 돌아서 걸어갔다. 사이먼은 멈춰서서 주먹이 떨렸다. 다 계획해놨는데 그는 유케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걸 중얼거렸다. 좋아, 또 됐어? 길드에서 유케는 길드마스터와 마주 앉아 앞에 놓인 지도를 살폈다. 길드마스터가 손가락으로 가능한 위치를 짚으며 말했다. 오버플로우 발생 확률이 높아.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꽤 이상한 사례들도 발견했어. 유케가 의자에 기대 앉았다. 다시 말해야 돼. 길드마스터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린 전면 확산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어. 유케가 찡그렸다. 데모스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왕국은 어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 길드마스터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가능성을 인정했어. 유케가 팔짱을 꼈다. 그럼 무색의 심연 조사가 필요해. 길드마스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게도 허가는 꽤 쉽게 떨어졌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확산과 연관됐다고 생각하게 돼. 그가 유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서 내가 클로버에게 이 임무를 맡기고 싶어. 유케가 바로 고개를 저었다. 벤노드 C급팀한테 그렇게 무거운 임무를 맡길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썬더바이크엔 A급 팀들도 있어. 그쪽을 보내. 벤노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썬더바이크에 배정됐던 두 고랭크 팀이 임무에서 철수했어. 유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철수. 길드마스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썬더바이크를 믿지 않는 거야.
그때 벤노드가 책 한 권을 꺼내 유케에게 탁자 위로 밀어주었다. 이거 알아? 유케가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이건 보물이야. 그는 텍스트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무색의 심연을 무찌르는 공식 기록이야. 심연 문게이트 존재의 증거고. 유케는 길드마스터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레 들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파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라고 하는 거야. 유케가 눈살을 찌푸렸다. 근데 제대로 조사하려면 일부는 부셔야 돼. 길드마스터가 고개를 저었다. 적응력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귀한 능력이야. 그래서 특별히 유케를 선택한 거고, 그는 주문서 하나를 꺼내 유케에게 건넸다. 이건 긴급 탈출 주문서야? 유케의 눈이 크게 떴다. 이건 엄청 비싼 거야. 길드마스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확실한 정보가 필요해서 그래? 내가 직접 가고 싶지만 내 위치상 길드를 떠날 수 없거든. 가장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보고야. 유케가 대답하기도 전에 길드 서기가 방에 들어와 또 다른 임무 요청서를 건넸다. 그는 내용을 훑어보고 길드마스터를 쳐다보았다. 먼저 우리 팀이랑 얘기 좀 해봐야겠어. 집에서 유크는 말문을 열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임무 거절할 뻔했어. 마리아가 팔짱을 꼈다. 왜 거절하려고 했어? 유크가 한숨을 내쉬었다. 보상 때문에 불평할 순 없고 우리 랭킹도 확실히 오를 거라는 건 알지만 경험이 부족해. 아직 무색의 어둠이랑 싸울 만큼 강하지 않아? 너무 이른 것 같아. 근처에 앉아있던 실크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준비됐다고 생각해. 최고의 무기도 가지고 있고 이번 기회에 경험도 또 쌓고 심연의 문을 찾는 데에도 완벽한 타이밍이야.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크 말이 맞아. 가야 해. 더 강해질 기회니까. 린이 고개를 갸웃하며 유크를 봤다. 두려워. 유크가 웃었지만 부정하지는 않았다. 응, 그래. 린이 비꼬듯 웃었다. 패배가 무서운 거지. 유크가 한숨을 쉬었다. 딱 그거야. 그 실패 맛보고 싶지 않아. 린이 한 걸음 다가가서 눈을 맞췄다. 그럼 우리를 믿지 않는 거야. 유크가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너희야말로 내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동료들이야. 린이 미소 지었다. 그럼 꿈을 향해 달려, 유크. 마리아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 말해봐. 실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계획부터 쓰자. 방송 준비도 해야 해. 유크는 결연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려움 없이 준비된 모습이었다. 그가 웃었다. 머뭇거려서 미안해? 마리아가 입을 삐죽였다. 네가 이렇게 중요한 걸 꺼내놓았다는 건 알았어. 실크가 팔짱을 꼈다. 선생님 탓하지 마. 처음 본능은 우리를 지키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도 걱정을 덜어줄 만큼 강해져야 해. 마리아가 한숨 쉬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좋아. 유크, 걱정 좀 덜해. 유크는 새로워진 자신감을 느꼈다. 그래, 그럼 가보자. 우린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길드에서 유크는 다시 한번 길드 마스터를 마주했다. 임무를 수락하겠습니다. 길드 마스터가 그를 살폈다. 내 꿈이나 압박감 때문에 억지로 시킨 건 아니길 바란다. 유케가 씩 웃었다. 이 임무는 원래라도 맡고 싶었어.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근데 부탁 하나 있어. 능력 좋은 정찰병 아냐. 우리에겐 그런 사람이 필요해.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길드장은 미소 지었다. 마마르는 네가 그걸 부탁할 줄 알고 있었어. 이미 한 명 찾았거든. 마마르가 앞으로 나와 팀의 새로운 멤버를 소개했다. 이쪽이 니니야? 내 오랜 친구 딸이야. 그리고 새 출발을 하도록 내가 데려왔지. 날씬하고 민첩한 니니가 짧게 허리를 숙였다. 예전엔 도둑이었지만 지금은 닌자야. 내게 도움이 될 거야. 받아준다면 팀에 합류하고 싶어. 그룹은 길드 밑에 숨겨진 통로, 무색의 어둠 입구에 도착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곳이었다. 마마르는 길드가 이 입구를 봉인하기 위해 바로 위에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마리아는 그래서 길드 위치가 여기였다는 걸 깨달았다. 길드장은 그들을 불러 모아 최상위 랭크 팀들 중에서 선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케에게 스코디아 팀과 그린 프로가 이 임무에서 철수했다는 걸 상기시켰다. 유케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빠진 건 놀랐다. 니니는 그린 프로는 명성 때문에 참가했으니 철수한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케는 그래서 썬더파이크가 유일한 남은 팀이라고 지적했다. 길드장의 부관이 시몬의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있어 조사를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유케는 시몬이 무슨 속셈인지 궁금해했다. 길드장은 그들에게 디마스와 관련된 규칙을 꼭 지키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유케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팀을 향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일럼은 이미 철저히 준비했다고 모두를 안심시켰다. 마리아는 각 층을 클리어한 뒤 휴식하며 만화를 보충하고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라이언은 손실과 이득을 수시로 점검하자고 덧붙였다. 니니는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라고 상기시켰다. 유케는 길드장 마마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임무가 순수 탐험용이지 보물찾기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유케는 이를 인정한 뒤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에게 무색의 어둠을 탐험할 거라며 행운을 빌어달라고 부탁했다. 니니는 나침반으로 주변에 몬스터가 없는지 확인했다. 바람 방향을 느끼고 먼저 정찰하기로 결심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마리아는 라이언이 들고 있는 가볍고 잘 만들어진 지팡이를 감탄하며 바라봤다. 라이언도 쉽게 다룰 수 있어 좋다고 동의했다. 실크가 유케에게 무색의 어둠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유케는 뭔가 더 흥미진진할 줄 알았다고 솔직히 말했다. 마리아는 아직 막 첫걸음을 뗀 곳이라고 상기시켰다. 실크는 주로 돈 벌려고 모험가가 됐는데 그걸 인정하는 게 좀 쑥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유케는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다독였다. 실크는 그의 말에 영향을 받아 지금은 이 여정에 함께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고백했다. 모험가가 될 거라고는 꿈도 못 꿨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팀의 일원이 된 게 행복하다고 말했다. 유케는 추억에 잠겨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 감정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제 세계 끝자락, 어비스 게이트 입구에 서 있었다. 그때 니니가 정찰에서 돌아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보고했다. 유케가 문을 열고 그 너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며 유케가 썬더파이크는 이미 8층까지 도달했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썬더파이크가 이 지역에 2주간 머물렀다며 천천히 징역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유케는 그들의 애주 임무가 이 지역 이상 현상을 조사하고 모든 걸 길드와 연구진에게 방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마스는 여러 층으로 된 지하탑이라는 것도 알렸다. 올라가면서 던전 같은 특정 기믹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리아가 층간 이동의 계단을 써야 하는지 물었다. 실크가 디마스의 기본 규칙 중 하나라고 확인해줬다. 니니가 거대한 몬스터가 길을 막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회로가 없어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케는 그 생물을 살펴보며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라이언에게 강력한 지팡이 공격을 하라고 지시하며 실크에게는 머리를 노리라고 명령했다. 마리아에게는 연속 사격 활을 건네 몬스터가 방역하기 전에 빠르게 약화시키라고 했다. 마리아가 망설이며 검을 써야 하냐고 물었다. 유케는 활이 더 빠르니 공격 전에 몬스터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마리아는 개정된 규정 덕분에 사무라이 클래스가 주어져서 새 기술을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유케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니니는 마리아가 2가지 중요한 스킬 세트를 가진 게 행운이라고 말했다. 마리아도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인정했다. 실크가 웃으며 욕심쟁이라고 놀렸다. 마리아가 살짝 웃으며 그녀 말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어. 요크가 진행하라고 신호를 보냈어. 라이언은 준비하고 요크는 공격을 모으다가 몬스터에게 마법을 시전했어. 마리아가 무기를 발사했고 뒤이어 라이언이 불꽃 공격을 날렸어. 실크가 화살을 쏘아 머리를 맞히며 결국 몬스터를 쓰러뜨렸어. 그들은 안전지대로 이동했고 요크가 휴식을 취하겠다고 알렸어. 요크는 방송을 종료하고 모두 상태를 확인하며 피곤하거나 중요한 걸 잃은 사람 있는지 물었어. 마리아는 화살 하나를 잃었다고 보고했고 라이언은 에너지가 회복됐다고 했어. 니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며 실크는 화살 3개를 썼지만 마법 주머니에 아직 많다 했어. 요크가 그들이 발견한 보물 상자에 관심을 돌리며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 니니가 상자를 열지 않을 거냐고 물었어. 요크는 열 거라 했지만 생방송 중에 할지 망설였어. 실크가 C랭크 팀으로서 귀한 보물을 발견하면 다른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지적했어. 요크가 니니에게 상자를 열라고 했고 열자마는 보석들로 가득해 모두 놀랐어. 요크가 보물을 실크에게 맡겼어. 그리고 상자 안을 더 살펴보던 중 고대 반지를 발견하며 정교한 장인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언급했어. 그 다음 이상한 큐브도 발견했지만 용도를 알 수 없었어. 팀원들이 그게 뭐냐 물었지만 그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 뭔가를 기다리는 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 니니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 요크는 그것을 돌봄을 기다리는 아기 같다고 비유했어. 마리아가 신나서 그게 고대 유물일 거라며 갖고 싶다고 했어. 라이언도 관심을 보였어. 하지만 요크는 일단 자신이 갖기로 하고 길드장에게 보여주겠다며 이 지역 이상 현상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 그는 라이언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어. 갑자기 반지를 그녀 손가락에 끼워줘서 라이언이 얼굴을 붉혔어. 요크는 이 반지가 집중력과 마음을 맑게 해줄 거라고 설명했어. 부끄러운 라이언은 상자를 마리아에게 넘겼고
마리아는 기뻐했어.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고 니니가 계단을 찾았다고 돌아왔어. 요크가 수고했다며 그녀 노력을 인정했어. 니니는 계단과 출구를 찾고 바람 흐름도 추적할 수 있게 해준 유물 덕분이라고 했어. 요크는 그걸 윈드 윅이라며 새 디마탐험에 자주 쓰이는 도구라고 알아봤어. 니니가 요크가 고대 유물 사용하는 데 익숙해 보인다고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다루는 데 익숙해졌다고 인정했어. 계단에 도착해서 잠깐 또 쉬었지. 요크가 이렇게까지 오면서 뭔가 이상한 점 있는지 물었어. 실크는 주변 환경이 자주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 마리아는 상어머리 괴물이 특히 이상하다고 했어. 니니도 동의했어. 여러 몬스터 중에 상어 괴물이 제일 기괴하다고 말했지. 요크는 이 미스터리의 핵심은 그 괴물들이랑 기록이 없는 상자라고 추측했어. 1층 안전구역에 나타난 상자가 진짜인지 의심했지. 보통 보물은 층 난이도랑 몬스터 강함에 비례하거든. 근데 그 상자는 희귀 유물하고 정체불명의 유물까지 줬어. 실크가 다음에 뭘 해야 하냐고 물었지. 요크는 지금은 돌아가자고 했어. 아직 시간 많다고. 출구로 향하는데 니니가 갑자기 근처에 누군가 있다고 알렸어. 반응하기도 전에 누군가 요크테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사이먼이었어. 요크가 돌아보니 그가 있었고 잠깐 그가 있는 걸 거의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 사이먼은 왜 왔냐고? 요청 거절할 거면 왜 왔냐고 물었어? 요크는 그게 요청이 아니라 착취 시도라고 일축했지. 그들은 왕국 명령으로 공식 임무 수행 중이라고 분명히 했어. 베리는 요크가 그들을 얕잡아 본다고 비난했고 카밀라는 바로 사과하라고 압박했어. 사이먼은 요크에게 다가와 이제 동맹이라면서 획득한 아이템을 전부 넘기라고 했지. 요크는 동맹이 아니라고 단호히 부정했어. 베리는 외교적으로 양팀이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어. 하지만 카밀라는 요크가 과거 잘못을 속죄하려면 동의해야 한다고 더 압박했지.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생방송은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어. 사이먼은 A랭크 모험가 팀을 만드는 게 요크에게 더 낫다며 아이템을 넘기라고 재촉했어. 실크가 나서서 A랭크 팀이면서도 협박하려 든다며 사이먼을 깠어. 베리가 실크에게 입 조심하라며 윽박 지르고 카밀라는 무례하다고 했지. 사이먼은 다른 애들은 야만인 취급하며 오직 요크에게만 말한다고 무시했어. 요크는 실크가 가족 같은 존재라며 사이먼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 사이먼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자 요크가 손을 강하게 쳐내며 우리는 동맹이 아니고 그런 조작은 오히려 화만 돋운다고 선언했어. 그리곤 요크와 팀은 자리를 떴지. 길드에서 길드장은 세언더 파이크에게 고발이 있다고 직접 나섰어. 사이먼이 무슨 고발인지 따졌지. 길드장이 문서를 건네며 서명하라고 지시했어. 그 다음 시민권 연합 공식 통지문과 길드 본부 문서를 보여줬지. 길드장은 왜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지 이미 알고 있냐고 물었어. 사이먼은 A랭크인데 C랭크 팀한테 모욕당해서 그에 맞서 대응한 거라고 주장했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길드장이 강펀치로 그를 뒤로 날려버렸지. 길드장은 사이먼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냐고 다그쳤어. 사이먼이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칼날이 얼굴에 닿아 상처가 났어. 길드장은 공인된 A랭크 모험가가 생방송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해 왕국 명예를 더럽혔다고 선언했지. 사이먼은 그냥 모험가들 간 작은 다툼이라며 축소하려 했어. 하지만 길드장은 사이먼의 목을 붙잡아 들어올리며 이런 다툼이 엘프와 왕국 사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 썬더파이크는 클로버에게 공개 사과하고 모험가 자격 박탈과 추방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선언했지. 사이먼은 왜 이 지경까지 와야 하냐며 항의했어. 클로버네 없이는 임무 완료 못하고 이미 신청 승인됐으며 C랭크 팀이 혼자서는 A랭크 지원 없이 성공 못한다고 주장했지. 길드장은 그런 걱정 말라며 클로버가 임무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뤄 이미 A랭크 팀으로 등록됐다고 일축했어. 전혀 문제 없다고. 사이먼은 클로버가 진짜 A랭크 팀이 된 게 충격적이었어. 길드장은 마지막 명령을 내렸지. 행동을 반성하고 방송에서 공개 사과하라는 거였어. 추운 곳에 혼자 남은 사이먼은 분노가 치밀었어. 사과하기 싫어했고 모든 걸 요크 탓으로 돌리며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지.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요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 낯선 남자는 복수하고 정상자리 되찾으며 자신의 목표도 이룰 거냐고 물었지. 궁금증과 절박함에 찬 사이먼은 더 듣고 싶다고 대답했어. 요크가 마리아에게 작은 상자 사용하는 법 이해했냐고 물었어. 마리아는 조금 배웠지만 아직 혼자 못한다고 했지. 상자는 고대 유물이고 화학 에너지도 필요하다고 알려주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물었어. 마리아가 자신도 생각해달라며 상자가 이제 자신을 인식한다고 말했어.
요크가 마리아를 떠올리며 함께한 순간들이 기억났어. 갑자기 상자가 거대한 검으로 변해서 요크가 깜짝 놀랐어. 요크가 말했지. 이거 내 저주받은 검 같지 않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 마리아가 대답했어. 그건 비밀이라고. 요크가 계속 따졌지. 대답해 달라고? 마리아가 설명했어. 그 작은 상자에 필요한 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있다고. 요크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 마리아가 물었지. 이 작은 아이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냐고. 그리고는 네가 그 아이의 아빠라고 말했어. 그들은 다시 무색한 어둠의 문으로 향했어. 요크가 생중계를 시작하며 3일 만에 두 번째로 무색한 어둠으로 돌아간다고 알렸어. 이번 목표는 3층에 도달해서 이상 현상을 찾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거라고 팀원들에게 말했어. 문제가 생기면 바로 후퇴하고 조심하라고도 했지. 들어가면서 요크가 말했어.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실크가 대답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 떠났던 그대로인 것 같다고. 요크가 말했어. 앞으로 몇 분 동안 뭘 마주할지 아무도 몰라. 니니가 2층이 바로 앞에 보인다고 했어. 그들은 벽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이동해서 놀랐어. 한 전사가 여기가 다마스 아니라고 했고 다른 전사는 다마스에 하늘이 있다고 말했어. 요크는 침착하라고 말하며 외형처럼 생긴 기록들이 있다고 했어. 렌이 요크한테 말했지. 아직 2층밖에 안 됐는데. 요크가 당연하다며 이건 아직 이른 거라고 대답했어. 요크가 설명했어. 이런 층들은 보통 20층쯤이나 그 근처에서나 나타나거든. 이런 구역이 이렇게 빨리 나온 건 이상 현상이고 깊은 층들이 위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어. 그때 바람 등불에 대해 물었지. 니니가 강한 바람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려줬어. 요크는 망원경도 안 가져왔다고 했고 렌이 자기 마법 지팡이를 망원경 대신 쓰자고 제안했어. 요크가 렌을 들어 올렸고 렌이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대. 다른 방향을 보며 몬스터는 안 보이고 집 한 채를 발견했다고 했어. 눈이 피곤하다고도 했고 요크가 고맙다며 쉬라고 했어. 그들은 집 쪽으로 걸어갔고 실크가 물었지. 여기에 집이 있는 게 정상인가? 요크가 아니라고 대답했어. 폐허는 몰라도 집은 글쎄 모르겠어.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고 했어. 마리아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 요크는 태양이 이 지역에 빛을 내는 유물이라고 설명했어. 그런데 그게 진짜 태양이면 마리아가 끼어들며 해가 지면 밤이 오겠네. 요크가 동의하면서 그 전에 일을 끝내야 한다고 했어. 집에 도착하자 마리아가 새로 지어진 것 같다며 말했어. 렌은 불안하다고 했고 니니는 안을 확인해도 되냐고 물었어. 요크는 데마스 안에 집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며 무색한 어둠의 변칙일지도 모른다고 했어. 데마스에서 한 노파가 나타나 오래전에 아무도 방문한 적 없다고 했어. 차를 대접했지. 요크는 데마스 안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했지만 악이나 원한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인정했어. 마리아가 노파에게 당신은 누구고 여긴 왜 왔어요? 라고 물었어. 노파는 긴 이야기가 있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했어. 요크는 자신들이 데마스의 모험가라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 노파는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밤이 너희에게 내릴 거야 라고 말했어. 밤이 되자 집이 커지고 노파가 젊은 소녀로 변했어. 그녀는 요크에게 다가와 넌 딱 한 걸음 차이였어 라고 했어. 영리한 남자아이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간 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경고했어. 집은 더 커지고 펫이라는 소녀가 나타났어. 요크가 펫이다라고 외쳤어. 원하는 사람은 다 죽여. 펫이는 나를 아는구나. 요크라고 말했어. 그녀는 오래전부터 여기서 죽은 영혼들을 인도해 왔다고 설명했어. 그들이 온 걸 기뻐하며 모두 죽여서 그들의 인생을 자기 즐거움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어. 요크는 무릎 꿇고 여기서 나가면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했어. 퍼시는 그의 말을 기억하겠다고 다가왔어. 그녀는 그에게 상처를 입혀 고통을 줬어. 요크는 팀에게 달려서 계단으로 향하라고 명령했어. 달리면서 요크는 속도를 높였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쫓아왔어. 겨우 계단에 도착했지만 모두 지쳤고 다친 건 없었어. 요크는 방송을 종료하며 밤에 달리느라 에너지가 다 소모됐고 만화를 채울 수 없다고 했어. 니니가 거울을 건네주며 요크 얼굴에 글자가 보인다고 했어. 요크는 퍼시의 저주라고 했지. 렌은 사과하며 저주를 풀 수 없다고 했어. 요크는 걱정 말라며 돌아가서 절에 들르겠다고 했어. 먹으면서 실크가 여긴 원래 뭐였어요? 라고 물었어. 요크가 레임스 로카 서사시에서 나온 회색 들판이라고 설명했어. 실크가 그 말을 어떻게 아냐고 물었지. 요크가 그 구절을 반복하며 밤과 레임스 로카 서사시를 구했다고 했어. 그게 우리한테도 통했다니 다행이라고 했지. 여긴 세상과 연결된 게 아니라 퍼시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했어. 생명의 강과 죽음의 기사.
끝없이 반복되는 게 있다고 했지. 이 영역은 생과 사, 밤과 낮, 젊음과 노년, 모든 게 뒤섞여 있다고 설명했어. 모든 게 뒤바뀌었어. 그게 바로 데이모스의 진짜 본질의 특징이며 그 본질에는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인 공허의 문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어. 렌이 물었어. 이게 무색한 어둠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요크가 대답했지. 나는 연결된 세계를 흉내내는 것 같다고 생각해. 마리아가 물었어. 내 세계가 그 세계랑 연결돼 있나요? 요크가 아니라고 했어. 다른 세계라고. 마리아가 렌에게 물었지. 어둠이 무색하다는 게 그 자체로 또 다른 세계라는 거야. 요크가 아니라고 답했어. 하지만 데마스가 한 세계를 복사한 거고 심연의 문은 적과 우리 세계 등 경계가 겹치는 곳이라고 했어. 그래서 데마스가 다른 세계에 또 다른 복사본과 또 다른 회색 들판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고 그 말에 여자애들이 당황했지. 그리고 그게 다야. 나머진 올드사가의 추측에 불과해. 라고 말했어. 마리아가 말했어. 근데 우린 아직 2층에 있어. 요크가 그거 안 좋다고 했어. 그리고 우린 지금 몇 층이지? 라고 물었어. 이곳은 20년 전에 자연이 침범한 30층이 아닐 거야? 라고 했어. 렌이 우리가 2층을 지나쳤을 수도 있다고 했어. 요크는 우리가 본 층은 기록된 2층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했지. 마리아가 그러니까 렌이 말한 대로 계단을 통해 여러 층을 건너뛴 거구나 라고 이해했어. 요크가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하지? 라고 물었어. 마리아가 데마스가 외형을 바꾸는 걸 본 사람도 없으니까 라고 답했지. 요크가 그래서 데마스는 변하지 않고 계단으로 층을 뛰어넘은 거구나 라고 했어. 이게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디자인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줘. 그러고 나서 신호를 보여주며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할까? 라고 물었어. 실크가 요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마 라고 했어. 렌이 시간도 그렇고 우리 체력도 봐야 해 라고 덧붙였지. 여기서 좀 더 쉬어야 돼. 마리아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도 함께 공유하자고 했어. 그리고 다들 잠들었어. 요크가 깨어보니 사이먼에게 묶여 있었고 왜 여기 온 거야? 라고 물었어. 사이먼이 네가 여기 온 걸 따라왔어 라고 했지. 그리고 저기 봐 라고 했어. 요크가 보니 팀원들이 묶여서 의식이 없었어. 요크가 얘네한테 무슨 짓을 했어? 라고 물었지. 카밀라가 잠깐 잠들게 했을 뿐이라고 답했어. 베리가 요크에게 저 목에 있는 거 봐 라고 말했어. 요크가 너의 목걸이잖아. 어디서 났어? 라고 했어. 사이먼이 서포터가 줬어. 강한 원한이 있다고 했지 라고 했어. 또 이제는 내 말이면 바로 다 할 거야 라고 했지. 요크가 사이먼에게 얘네한테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 사이먼이 그에게 뉴스가 퍼지면 처벌받게 될 거라고 말했어. 사이먼이 대답했지. 그건 상관없다고. 어차피 망할 운명이야. 사소한 실수로 누명 쓰고 추방당할 거니까. 그때 사이먼이 요크한테 다가가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어때? 넌 썬더파이크의 일원이잖아? 그가 서류 몇 장을 보여주면서 이거 서명하는 거 어때? 라고 물었어. 카밀라는 클로버에선 엘프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이 흔하다고 했지. 그 다음 썬더파이크도 그들처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사이먼은 우리는 클로버의 거짓말과 선동, 특히 요크 발리도를 피한다고 했어. 썬더파이크는 책임이 없다고 했지. 베리가 덧붙였어. 요크 발리도는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있고 썬더파이크에게 사과할 거라고. 계약서를 읽고 난 뒤 요크가 물었어. 이게 다 뭐야? 사이먼은 곧 일어날 일이라고 대답했지. 마지막으로 사과 방송도 할 거라고 했어. 요크가 말했어. 이렇게 악독할 줄 몰랐는데 너도 타락했구나. 사이먼이 요크를 때리며 이 꼬마애를 베리한테 부려먹는 건 어때? 라고 했어. 요크가 물었지. 내가 서명하면 걔네를 놔줄 거야. 사이먼은 내가 뭘 할지 네가 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다시 요크를 때리며 우리가 이룬 모든 걸 네가 버렸다고 했지. 매일 신나게 놀면서 말이야. 그가 모든 걸 이자까지 붙여 되찾을 거라고 경고했어. 그리고 네 성공이 다 내 덕분이라 성공을 독점할 순 없다고 상기시켰지. 베리가 말했어. 걔 죽게 두지 마. 우린 걔가 필요해. 카밀라는 덧붙였어. 걔가 죽으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고. 사이먼이 말했지. 생각해볼게. 그리고 요크한테 린에게 실크를 죽이게 해서 진심임을 보여주겠다고 했어. 베리가 말했지. 잠깐만 사이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좀 놀아볼게. 요크가 말했어. 내가 서명할게. 걔네한테 가까이 가지 마. 서류를 집어들고 속으로 생각했지. 걔네를 구해야 해? 서명하려는 순간 지진이 났어. 요크가 사이먼에게 말했어. 디마스가 불안정한 것 같아. 사이먼이 대답했지. 서명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다 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장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썬더파이크 팀 전원이 아래층으로 떨어졌어. 요크가 팀원들에게 다가가 구하려 했지만 가방을 도둑 맞아서 못했어. 그들도 떨어졌지만
제이미가 도와줘서 부상 없이 부드럽게 착지할 수 있었어. 요크가 놀라며 고마워했지. 사이먼이 제이미에게 소리쳤어. 너 뭐 한 거야? 바보야. 그때 많은 수의 몬스터가 나타났어. 제이미가 요크의 가방을 집어 그에게 건네줬어. 괴물들이 다가오자 요크가 성격 표시를 꺼냈어. 제이미가 마법을 걸어 요크 팀을 부활시켰지. 요크가 출구 표시를 쓰면서 팀원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어. 그리고 제이미한테도 자기 팀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지. 제이미가 물었어. 우리가 너한테 한 짓 다 알고도 진짜 괜찮은 거야? 요크가 대답했어.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니까.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사이먼이 린 목에 칼을 대고 인질로 잡으면서 요크한테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 린이랑 마리아가 괴물들을 공격해 죽였고 실크가 괴물들의 움직임을 막았어. 요크가 사이먼한테 물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이먼이 대답했지. 넌 여자 꼬시는 데는 진짜 능하네. 요크는 속으로 생각했어. 표시 들고 있으면 마법 못 쓰는데 사이먼이 말했어. 넌 먼저 날 구해야 해. 그때 제이미가 사이먼 뒤에서 나타나 그를 땅에 밀쳐서 린을 풀어줬고 빨리 도망가라고 했어. 사이먼이 제이미를 때리고 밀쳐내며 자기 혼자라도 걔네랑 같이 갈 생각이었어. 벨이랑 카밀라가 사이먼에게 움직일 수 없다며 같이 데려가달라고 외쳤어. 사이먼이 대답했어. 제이미가 사이먼에게 마법을 걸어 그를 다치게 하고 쓰러뜨렸어. 그녀가 말했지. 요크랑 그 팀 해치도록 절대 못하게 할 거야. 요크가 제이미한테 서두르라며 움직여야 한다고 했어. 제이미가 대답했어. 걱정 마. 또 만날 거야. 그리고 둘은 표시를 통해 떠났고 사이먼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 사이먼이 둘러보니 엄청난 수의 괴물들이 있었어. 그는 뭔가를 꺼내 자기 몸에 주입했어. 괴물들의 공격이 시작되면서